생명을 키워내고 그 생명의 싹을 틔워 이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약상을 꿈꾸고 자연과 공생하는 세상을 바라는 건 아내와 내가 함께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숲을 만들어내라. 네 자식들도 돈을 못 벌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남겨줄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숲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맑은 자연이 살아있는 섬진강변에서 그 자연의 힘을 빌려 농사짓는 우리. 태양빛이 뜨거워지는 계절이면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한 시절을 보내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여 년. 이제 나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읽고 땅을 바라보는 눈빛들로 채워집니다. 농사의 첫 그 마라톤의 시작 시점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이제 하늘이 농사 지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원료죠. 그래서 이 원료가 잘 크고 또 잘 자라주고 큰 뭐 자연재해, 태풍이나 이런 거 잘 비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폐교에 들어선 회사는 발화현미를 만들기 때문에 그 원료를 공급하는 농사에 품질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풀밭이다. 이거 풀 안 면해서 어떠냐? 어른들에겐 고된 일이지만 아이들에겐 마냥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이 되는 모내기. 온 가족이 총 출동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듯 모내기를 한답니다. 친환경에 적합한가, 발화현미에 적합한가, 이 지역의 기후에 맞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소량이다 보니까 손모내기를 해서 그걸 나중에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발화현미나 가공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네, 삼광벼. 경험과 과학의 힘을 빌려 현명하게 농사짓고 싶은 남편은 시험 재배를 통해 각 품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병해충에 대한 그 정보 이상의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이 결국은 벼를 키운다는 것을 좀 배웠고, 그래서 그 속에서 278품종에서 친환경에 적합한 품종,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되는 기후 관련 품종 이런 것들을 직접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 매력에 빠지면서 농부에 대한 어떤 확신, 역시 지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것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밥상이 곧 약상이 되는 건 변하지 않을 진리. 건강하게 농사지은 쌀로 차려낸 밥상에서 우린 일상의 잔잔한 행복을 채워갑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한 그릇의 밥을 통해 힘을 얻고 위안을 얻는 거죠. 잘 어울리네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죠. 연봉도 세고 모두 신분 보장되고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얼굴이 가고는 싶지 않은데 처자식 생각하고 또 처갓집 생각하니까 뭐 가야는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또 풍요로우면 좋죠. 좋은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꿈 없는 사람이에요. 꿈 없고 소신 없고 그냥 그 처자식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남편하고 아빠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꼈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박사 출신의 남편이 농부가 되고 사업가로 변신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농업에서 희망을 받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사과정 휴학하고 그 느타리보다 농사 지을 때 그때도 돈을 집사람한테 빌려서 임대를 해서 농사 짓고, 근데 제가 문제는 지금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자신 있게 물건을 팔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료들을 그러니까 느타리버섯 많이 생산되는데 집사람이 그걸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이제 새벽 시장에 순천의 역전 시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걸 팔러 가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때 한 8개월 때인가? 근데 자꾸 이제 버섯은 자라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장에 내다가 팔고 애들 아빠는 못 나왔어요. 차에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사실 힘들다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이나 뭐 이렇게 돈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좀 떳떳한 모습, 그리고 뭔가 직면하고 당당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거를 나는 원했는데, 박사라는 그래도 화이트 칼라 의식, 그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던 것이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결국은 뭐냐면 힘드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애들은 커가니까, 그다음에 집사람한테 더 이상 이 죄스러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서울을 그냥 하루에 2번씩 왔다 갈 정도로 하면서 보자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물건 사준다면. 그때 이후로 남편의 모습도 틀렸고 뭐 경제 사정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내 남편한테 존경을 하게 된, 그 이후로 남편의 그 삶의 모습들은 다 바뀌었어요.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던 나는 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민했고 발아라는 해법을 발견하게 됐죠. 농부였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 농촌에 익숙했고 벼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백미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고 현미는 영양이 잠자고 있는 쌀로서 좀 거칠거칠하고 소화 흡수가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현미는 그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싹을 틔움으로써 어떤 가바라든지, 그다음에 또 옥타코사놀,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들, SOD, 뭐 칼슘, 뭐 이렇게 엽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일본이 하니까 그게 좋은 것이다. 부드러운 쌀.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의 어떤 오랜 전통은 거친 음식을 먹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했고요. 근데 365일 동안 밥을 먹기 때문에 뭐 이 약이라기보다도 그냥 늘 먹는 밥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식약동문이라고 하죠. 먹는 음식이 곧 보약이다. 그게 바로 우리 밥문화인데, 그게 바로 아까 현미나 바라현미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직접 농사지은 원료와 인근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생산한 좋은 원료만으로 발아현미를 만듭니다. 발아 과정에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고 온도와 수분을 조절하는 노하우를 터득한 덕분에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발아현미를 생산하고 있죠. 지금의 성공, 현재의 나를 가능케 만든 1등 공신은 당차고 똑부러지는 아내였습니다. 평소 공부만 했던 사람이 물건을 팔라는 게 정말 쑥스럽고 남 앞에 나서서 물건을 내놓고 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가 부족해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경제적인 쪼들리고 원료들은 사들였고, 그러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리고 못 파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자신이 있는데 팔지를 못한 그 기간 동안에 한 3년 동안은 정말 이걸 그만둬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었죠. 유명한 호텔 9개 제가 그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직접 정성 들여서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다 박스도 뜯어보지 않고 반품이 돌아왔고, 근데 유일하게 호텔 그것만이 유일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장님께서 정말 제품이 좋은 것 같고 네 편지가 보니까 진정성 있고 믿을만 하겠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웰빙 식품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시제품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라. 저는 호텔이 어떤 데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으면 상식선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는가 봐요. 감사하긴 감사죠. 감사한데 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려면 거래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서 서식도 없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때는 너무 모르니까 세상 물정도 제가 많이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아우성을 쳤어요. 그 꿈에 그리던 유명한 호텔에 저희 제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건 뭐 아마 제가 사업 시작한 게 최고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게 거기서 잘 돼가지고 매장을 하나하나 늘리면서 지금 이제 그 백화점에 4개 매장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지금 벌써 8년째죠.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시간도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죠. 그 어려웠던 시기를 헤쳐온 동력은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식량 자급률이 23%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좋고, 뭐 두 번째는 결국 식량을 지고 있는 농민, 이 농민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이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정말 진정한 선진국일수록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 생명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저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똑똑해지셔가지고 그 대우를 최근에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가 더우니까 그 차 뒤에 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 섬진강변에서 우리는 그 삶의 가치를 터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오늘의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농업이 갖는 가치죠. 깨끗한 자연을 화학약품에 멍들지 않게 하기 위해 선택한 건 바로 우렁이었습니다. 우렁이 덕분에 농약 없이 농사짓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어린 모 옆에 나오는 피드를 먹어줘서 사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뽑아야 될 일들인데 우렁이가 기본적으로 한 70% 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할 일은 한 30% 정도니까 정말 일을 많이 거들어주죠. 사람보다 나아요. 제발 우렁이가 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지? 처음 시작할 때 우렁이 몰라가지고 피 뽑느라 고생했지 제가. 우기도 그랬지? 네. 진짜 힘들었지. 허리 아프고. 네. 우렁이가 일 잘해주라고 빌자 빌어. 네. 우렁아 제발 피 좀 많이 뽑아주라. 잘 커라. 아빠와 두 아들이 외치는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잘 되라. 이제 아토피가 심했던 거죠. 피범벅이라는 이제 그 별명을 지네들 스스로가 이렇게 내릴 정도로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을 방법이 없었어요. 뭐 병원에 다녀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먹거리와 좋은 환경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친환경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저는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란한 가정의 막내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남편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만큼 아이들에게 베푸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으로 건강하게 자라졌습니다. 물 하나 기르는데 뭐 어디에 좋다고 하면 강원도까지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곡성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그 피투성이들이 이제 거의 좀 딱지로 아물고 걔가 이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이제 뛰어노는 공간들이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피부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대인 기피증에서 조금씩 밝아지는 거잖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음식을 추구하는 시대. 남편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통해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애들 아빠는 이상론자라고 생각할 만큼 뭐 국가에 이바지해야 되고 세계의 어떤 걸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애들 아빠는 그런 것이 참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라는 것도 환경에 침해되지 않는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라고 하고, 그게 몸의 환경에도 되도록이면 저해를 받지 않는 그런 먹거리다. 그게 이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것보다 또 나와 함께 저 뜻을 같이 한 농민들이 재배한 이 쌀들이 가공이 되고 또 쌀로 도정돼가지고 소비자들은 가면서 그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행복해하고, 왜냐면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생산한 농민이나 생산한 가공 제품을 먹고 기분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보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애국이 저는 농부이자 이렇게 좋은 먹거리 생산하는 사람이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방향 같아요. 좋은 거 노력했던 거. 바쁜 일을 잠시 미루고 아내와 오랜만에 눈을 맞춰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맺는 것이 부부의 인연이라면 아내와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죠.
아낸 위기 앞에 움츠러든 나를 다독여 일으켜 세워준 고마운 사람. 기다려주고 믿어주었기에 나는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녀의 지지가 있었기에 내가 가진 꿈과 신념을 펼쳐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친한 짝꿍, 친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가장 친한 벗이 저희 집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죠. 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람 덕분에 지금 이런 계기를 하고 마음껏 일을 벌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반려자를 찾는다면 꿈 많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덫인 것 같아요. 꿈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이면 우리가 한숨 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좀 소년 같은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그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쉴 수 있고 그런 천년숲을 한번 만들다가 죽는 게 치던 꿈이고요. 꿈이 없어 불행한 사람보다 꿈이 많아 주체하기 어려운 이가 행복의 문턱에 더 가까이 가겠죠. 교감하는 자연이 있어 즐겁고 같은 곳을 바라봐주는 가족이 있어 든든한 일상. 그 속에서 내가 꿈꾸는 농촌의 희망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갑니다.